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비오 관련된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인 CLD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CLD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CLD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셨고, 또 이번에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CLD 시험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CLD 시험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그 NI, 그러니까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CLD 관련된 기출 문제와 또 실습하기 위한 어떤 기능 구현 관련된 어떤 실습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NI 홈페이지에서 또 직접 찾으셔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미리 찾아놓은 정보를 네이버 카페인 이제 랩뷰 마스터 카페에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스터디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L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Certified Review Developer의 약자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랩뷰 관련된 그 국제 공인 자격증은 총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맨 아래쪽에 이제 Certified Review Associate Developer라고 해서 CLAD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관련된 거는 객관식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이게 아마 7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은 40문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CLD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실제 4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 시간을 이제 주어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 자격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CLA라고 해서 이제 Certified Review Architect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제 디자인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이거는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코어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쪽에 중점을 둔 실습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LD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급 레뷰를 인증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이 되겠고요.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이제 기능적이며 우수하게 문서화된 랩뷰 코드를 제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는 관련 직원들은 반드시 이 CLD나 그다음 CLA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인증 로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NI 홈페이지에 이름이 등재되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 같은 경우는 4시간 동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게 되겠는데, 4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답률의 70% 이상이 돼야지, 정답률이 70%가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점은 크게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15점, 그 다음에 기능 관련된 거를 15점, 그 다음에 문서화가 10점입니다. 그래서 총 토탈 40점 만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자격 조건이 CLAD 시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CLD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인가 바뀌어가지고 CLAD 자격증이 없더라도 CLD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조건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각 지역별 이제 NI 이제 한국지사 교육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CLD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따져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반드시 모듈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VI를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 정의 컨트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아마도
프로그램의 전체 디자인 패턴은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 베이스로 운영을 하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실 때는 상태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타입 정의에 대한 열거형 컨트롤을 선언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입 정의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변수하고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양해야 될 스킬입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나 글로벌 변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 그 경합 조건, 즉 레이스 컨디션에 빠져가지고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변수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가 계속 그 복제가 되는 메모리의 비효율성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컬 변수하고 글로벌 변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은 배점을 받으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CPU를 100%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또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그 화일 루프 안에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 가지고 최소 1ms의 기다림 지연을 제공을 해 주셔서 CPU의 그 버든을 최소화 시키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서화 작업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화 작업을 하는 방법은 메인 VI와 그 다음에 서브 VI 내에 적합한 이제 와이어에 또 라벨을 이제 부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에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자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니면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데이터가 처리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이제 선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하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뭐 주석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VI과 서브 VI에 그 VI 프로퍼티에 가보시면 이제 문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카테고리에 이 설명을 자세히 써주시면 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되겠고,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에 또 팁 상자와 설명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기신다고 하면 아마 문서화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수에 대해서도 라벨을 부착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CLD를 공부할 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서화에 대한 점수는 반드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을 보시기 전에 자 NIS 제공하고 있는 샘플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계속 그 4시간 동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실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샘플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이제 최소화 시키게 되신다고 하면 실제 시험을 보실 때도 부담 없이 4시간 동안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프로그램 종류로는 보일러 컨트롤러라던가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자동 음압 출락기, 그 다음에 자동차 세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코드를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 패턴을 익히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일 쓰기 읽기,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최초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의 정보를 읽어와서 프론트 패널의 뭐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주는 작업을 하실 때 이 파일 쓰기 읽기 그 테크닉을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걸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퀀스 구조를 운영한다든가, 에러 핸들링과 관련된 어떤 기능 패턴을 숙지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 관련된 그 실습 코드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간이 부족해서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도록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 뭔가 기능을 구현하다가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제출했다 그러면은 거의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뷰의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도록 그 정적 분석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 VI를 이제 만드셔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이콘 같은 경우는
괜히 뭐 그림을 삽입한다거나 이런 테크닉을 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한 이 서브부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LD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CLD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CLD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